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 하니까 국민의힘 최현숙 의원실의 김주범 선임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제 뭐 아직 21대 조금 남긴 했지만 22대 준비를 여러 당선인 분들이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보좌진 분들도 이렇게 보면 FA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동윤 부사관님? 네, FA 시장이 열렸죠. 예. 지금 열려서 아마 이번에 또 초선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선 많고 또 30대이신 분들도 많고. 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의석수는 막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어요. 민주당이나 저쪽 국힘이나. 네네네. 근데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이 이제 좀 의석수를 얻은 상황이라서 네. 아마 이제 그 부자진들 간에 물밑에서 예. 엄청나게 지금 그 트레이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뭐 완충이 된 방도 있고 네네네. 아직 이제 시작 안 한 방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앞으로 한 달 동안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저도 제 후배들 아직 못 잡은 친구들이 있어서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한창 하시고 오신 조현욱 보좌관님도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합니다. 뭐 아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으세요? 네. 이게 국민의 이게 보면은 그 뭐 될 사람들은 또 잘 가고 네. 뭐 FA 시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등급이 다 있어가지고 뭐 S 등급서부터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 다 있어서 예. 등급 높은 사람들은 뭐 계약을 언제 하더라도 네. 될 사람들은 다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특히 이제 뭐 보좌관들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네. 이제 이동현 보좌관도 얘기했지만 이제 후배들이 일단 먼저 가는 게 네네.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의원들 입장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상임위 배정 건들을 그렇죠. 고민을 예. 하게 돼요. 의원들 입장에 당선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선수가 쌓이게 되면 상임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보면은 상임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상임위 전문성을 따지게 되고 그러면 상임위 전문성을 고려해서 보좌진을 일단 먼저 충원을 하고 나머지 의원실 내 역할을 따라 가지고 균형적으로 좀 충원을 하는 기능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네. 아까 김주범 비서관님. 예. 국민의힘은 예. 지금 초선보다는 또 재선 3선 되신 분들이 또 더 많아서 그렇죠. 오히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조금 자리를 찾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처음에 들어오다 보면 정무적 보좌관보다는 정책적인 보좌관들을 또 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시장이 좀 열리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방뿐만 아니라 다른 방 보좌진들도 지금 물 밑에서 서로 이제 자기 어필하면서 내가 좀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 회관 이렇게 한번 가보면 분주하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처음을 예. 하면은 이제 보자한 코너니까 예. 이게 좀 저는 이제 오래 있으면서 흥미롭게 느끼는 게 저는 네. 서두르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이게 통상 선거를 치르고 나면 선거 때 같이 했던 이제 개국 공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초기에는 참 자리 잡기가 기존에 있던 보좌진들이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거를 같이 치렀던 사람들이 특히 네.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게 국정감사 한번 끝나고 가을이 한번 지나고 나면 정기국회 이후에 해고를 많이 합니다. 예. 이제 이게 뭐하고도 관련이 있냐면은 공직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공직선거법은 이제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같이 선거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과거 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또 제대로 자리 잡을 사람들은 자리 잡게 됩니다. 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A급입니다. 아까 S급도 있다고 하셨나요? S 있죠. 네. 자, 총선 여파랄까요? 후유증이랄까요? 어쨌든 선거 끝난 지는 이제 일주일 좀 넘었지만은 뒷수습이랄지 뭐 향후 전국 전망이랄지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는 계속 됩니다. 총선 이후에 세 분이 다 모이신 건 오늘이 또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각 당 분위기도 짧게 들어볼게요. 우선 김주원 비서관님. 지금 현재까지 여당이 내놓은 당 재건 방안 관련된 거 좀 보면 일단 실무형 비대위 구성하고 전당대회 통해서 새 대표 선출하자.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아니 이거 한가해도 너무 한가한 거 아니야라는 의견도 있고 겉보기엔 좀 답답해 보여도 이게 여러 얘기 들으면서 좀 차근차근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느 쪽인 거예요?
먼저 15일 날 예. 그 4선 이상 중진들 의견을 들었고요. 네. 15일 날 당선자들 또 모여서 의견 총치를 취합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제대로 된 계획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지금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을 한다는 자체가 네. 너무 안이하지 않겠나 싶음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부터 지금 거대 야당이 지금 뭐 특검법부터 해가지고 네. 법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혁신적인 모습, 변화된 모습을 만들러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아직도 비대위 차원을 구성하고 있고 그 비대위가 관리형으로 간다는 거는 지금 좀 걱정되는 그럼 상황들입니다. 좀 한가해도 너무 한가하다 약간 네, 이쪽의 그런 의견이신 것 상황입니다. 같네요. 이동윤 부장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 이거 계속 얘기 나오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제껴두고 국회의장 원내대표 자리 경쟁이 또 벌써부터 이쪽으로 좀 치열하다 상대적으로. 엄청 치열하고 예. 있죠. 지금 뭐 원내대표도 많이 나오시려고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정도 선수가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그리고 국회의장도 이제 대표적인 두 분이서 지금 아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예.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되죠. 뭐 추미애 전 의원님과 예. 지금 조정식 의원님이 아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선수가 제일 높으시. 네네네. 뭐 결과적으로 그 개원이 되기 전에 당 대표가 당선인들 대회를 하면서 네. 그 원내대표는 이제 선출을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지금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친명 체제가 구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명성이 강하신 분이 되지 않겠어요? 초반에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점치고 있고 국회의장도 이제 봐야죠. 뭐 어떻게 될지 두 분 다 어쨌든 친명의 그룹에 들어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예. 조현욱 부장님 일단 조홍천 의원님은 뭐 아쉽게 낙선은 하셨습니다만은 개혁신당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이준석 대표의 어떤 메시지도 되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고 또 김종인 상임고문은 이준석 대선 주자론까지 지금 꺼내고요. 또 전당대회 준비도 한창이고 지방선거 로드맵도 벌써부터 뭐 짠다고 하고요. 개혁신당 분위기는 어때요? 그 총선을 이렇게 뭐 총평을 해보면은 예. 개혁신당 그래도 뭐 3석밖에 안 됐잖아요. 예. 3석밖에 안 됐고 지금 부정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3석 가지고 원내 정당으로서 무슨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캐스팅 보트를 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봐요. 예. 네. 현실적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뭐 국회의장 얘기도 했지만 추미애 당선인이 되거나 예. 아니면 조정식 의원이 되거나 이분들이 개혁신당의 의원들을 뭐 상임위를 제대로 배정을 해줄 턱도 없고 아마 뭐 농해수 뭐 환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사실 소위 왕따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농해수 환노도 중요한 중요한 상황이죠. 상임입니다. 근데 네네. 그분들의 그러니까 당선인들의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 네네. 배정이나 혹은 개혁신당이 주력하고 싶은 상임위 배정 같은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예. 더군다나 조국혁신당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에서 무슨 개혁신당이 큰 기능을 하기는 되게 힘들 거라고 봐요.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은 부정적인 조금 거고 부정적인 거고. 긍정적인 것만 예. 놓고 본다면은 이번 총선에서 단독으로 지역구와 비례해서 당선인을 배출한 정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합니다. 어떤 정당도 네. 지역구만 당선인을 배출하거나 비례대표만 당선을 배출시켰어요.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당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제도 자체가 사실 고장난 거잖아요. 진보당이 지금 나중에 이제 민주당 위성정당에 간 두 분이 이제 돌아온다고 하면 지역과 비례 의원을 갖겠지만 진보당도 지역구에서 한 석밖에 안 나온 거고 민주당도 뭐 위성정당 만들고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있지만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비례 전문 정당이 이번에 38개 했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 51cm가 넘는 투표용지가 만들어진 무효표 거고 130만 표.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 잘못된 망가진 선거제도 내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정당이 된 곳이 유일하게 개혁신당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네요. 네. 개혁신당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준석 대표나 뭐 천하람 당선인이나 유정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원내에서는 큰 역할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 정치에서의 지금 의제 설정 능력은 우리가 좀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정치 역할에서 뭐 조국혁신당의 원내에서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에서는 우리가 좀 뭐 세빙선 역할 같은 걸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그럼 조홍천 의원님은 혹시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되실까? 지금 좀 복귀를 좀 해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탈당하고 그다음에 삼지대 통합을
추진을 했었고 예. 그리고 개혁신당에 남아가지고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13점 몇 프로를 받았어요. 네. 정확히 뭐 보지도 않았습니다. 속상해가지고 보지도 않았는데 네. 뭐 지금 원래 추구했던 것이 정치 혁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거기에 가장 좋은 길인가 그걸 계속 고민할 겁니다. 예. 네, 개혁신당에 남아 있을 겁니다. 아, 네, 네. 남아 네, 계시는 네. 거고. 여야 상황 또 국회 관련 이야기 잠시 뒤에 또 나눠보고 이 얘기 먼저 해볼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그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뒤늦게 알려졌지요. 뭐 4시간 정도 식사하면서 홍 시장께서 여러 현안에 대한 조언을 했는데 무엇보다 김한길 총리 또 장제원 비서실장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훈 비서관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추천은 하신 건 잘 된 것 예. 같아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눈 거는 기밀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네. 본인께서 그 2명을 추천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나 책무에 대한 무능함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홍준표 지방 어쨌거나 중진이시지만 예. 시장께서 누구를 추천했고 누구를 추천했다.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 두 분을 인사를 한다면 예.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문제들을 대통령실에서도 뭐 제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지 않게 네.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기도 전에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거기에 앞서서 얘기한 박영선 전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의 얘기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언론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 대통령실이 아직도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 지금 조현욱 부장님 지금 윤 대통령하고 홍 시장님하고 회동이 공개된 게 보니까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처음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2022년 1월인가요? 그때 이제 만찬 회동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뭐 아직 뭐 누굴 추천하고 결정되고 이런 건 뭐 좀 두더라도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배경은 뭐였을까 싶습니다. 뭐 이번 총선은 한동훈 위원장 예. 원톱으로 치르지 않았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치렀고 중간에 초기의 갈등은 한번 봉합이 됐었고 네. 두 번째도 뭐 갈등이 없다고 할 수 없었잖아요. 마지막에 갈등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던 건데 네네. 그러니까 결국 당에서는 용산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었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걸 계속 이제 밀고 나갔던 거였었고 용산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 입장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각 개편, 총리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비서진 개편에 대해 가지고 현재 지금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시스템도 없고 전략도 부재해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제가 옆에서 보면 참 딱한 게 전략 없고 시스템 없는데 항상 인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갖고 해결을 하려고 선거를 치른 거예요. 예. 선거 전략 하나도 없이 그냥 시장 가고 위원장 얼굴 하나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선거 망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대체 인물을 찾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 네. 총리나 비서실장을 비윤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통합을 협치의 임무를 할 건지 뭐 이런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못 하겠는 거예요. 누구를 하더라도 대통령은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무를 내세우는 거죠. 자, 예. 다음 파트너는 그러면 홍준표 시장. 뭐 이런 정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동희 부장님 지금 여러 말씀 들어봤는데요. 그 얘기 의견들에 대한 것들 하고 또 홍 시장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해오셨는데 오늘도 폐세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의 그림자였지 독립 변수가 아니었다. 황태자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되었을 뿐이고 당 내외의 독자 세력은 전혀 없다. 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연일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고강도의 비판을 하고 있을까요? 책임론을 부각을 시키는 거죠. 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국힘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는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 용산 지금 그 모든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도 비판하고 이번 선거에 대해 결과를 낼 때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였다.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타겟이 윤석열 정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총대를 메고 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을 잘못 치렀다라는 뭔가의 포지셔닝을 함으로써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 한동훈 위원장과 거리감을 두고 국정 운영을 추가적으로 계속하기 위한 뭔가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계속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본인의 인식 자체가 본인이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이 총선 결과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기보다는 국정 운영은 올바른 방향대로 했지만 그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총선에 뭐 패배라고 보통 이제 여당이 패배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론을 한동훈 위원장이 쥐게 가고 국정 운영은 계속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발단해서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253님 보기 드문 코너에서 진솔하고 리얼한 보좌관님들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본인 뜻과는 달리 의원들의 당락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직종인 것 같아요. 업무에 비해서 직업 안정성이 낮아서 배우자 마음고생 많이 할 것 같아요 라는 말씀하시는데 조현욱 보좌관님 답변해 주실까요? 3254님이 아내분 마음고생 많이 시키세요? 아니 뭐 거의 준 정치인이 다 돼가지고 뭐 크게 걱정 안 하더라고요. 뭐 그냥 뭐 하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복귀를 좀 해봤는데 네. 저는 뭐 실패의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 조금 전에도 방송 오면서 예. 이번에 낙선한 모 의원님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그 주보좌관은 왜 자꾸 그런 의원을 또 두 번째로는 왜 또 의원을 또 낙선을 시키냐. 민주당 의원이었었어요. 제가 친한 의원인데 네. 뭐 다선 의원이긴 한데 예. 그래갖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쉬운 길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희 집사람도 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저는 선출직을 나가서 당선도 해보고 네. 낙선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예. 영상 편지라고 저는 이제 직업 보좌관으로 계속 있었다 보니까 그렇죠. 와이프도 이제 뭐 14년 15년 차 이제 보좌진 와이프를 있는데 압박이 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쉬지 말고 끊임없이 일해라. 예.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좋은 기회가 있기 위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약간 텀을 두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생계형이고 생존형이다 보니까 예. 그게 조금 집에서는 어려운 게 있고 뭐 예. 미안하단 말. S급은 계약을 서두르면 안 돼요. 준중하게 계십시오. 그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자리에서 뭐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무총리직을 제안하진 않았다고는 얘기는 하던데 근데 어제 그 얘기 있었잖아요. 박영선, 양정철 두 분에 대한 보도 검토설들 막 시끌시끌했는데 결국은 뭐 대통령실은 아니었다고 선을 긋긴 했죠. 이거 가지고는 보좌관님 사이에서는 무슨 얘기 좀 오갔어요, 김주원 비서관님?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연정 한번 하셨잖아요. 예. 그때는 정말 협치에 의한 대연정이었는데 지금 그 얘기 나온 거는 선거 패배에 대한 지우기를 위한 덫칠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게 선거 참패 후에 뭐 지금 그런 야당 후보들, 야당에 있는 인사들을 기용을 한다는 자체가 여당에는 할 사람도 없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부재다. 이걸 오픈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총리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정 운영 기조를 누구보다 충실히 따라서 갈 사람들인데도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시스템 부재고 전략 부재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혼돈의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다행히 또 홍 시장께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뭐 박영선, 양정철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는 좀 들어간 거지만 어쨌거나 지금 누구든지 나오는 부분들에서 대통령실이 지금 혼돈의 시간에서 국민들한테 혼돈을 주고 또 당의 사람들한테도 또 실망감을 안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일 보좌관님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은 일단은 뭐 일본에 도착하셔서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뭐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본인이 이름이 지금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 떨어진 이후에 이제
존재감이 없으신 상황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이름이 어쨌든 타이에 의해서 지금 거론이 됐고 비행기 타고 오는 사이에 갑자기 있었는데 예. 그 아마 그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요 협치란 말씀을 하신 거는 아마 일반론적이고 원론적으로 정무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본인이 하겠다, 뭐 제의가 왔다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협치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애들로 표현하신 것 같고 네. 뭐 나중에 뭐 제의가 온다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표현까지도 하시지 않을까 나중에 예, 생각은 예. 되네요. 근데 예.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단순히 지나가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름이 나온 거에 대해서 뭐 본인도 원론적인 표현으로 그냥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현욱 부장님, 근데 양정철 원장이 이거는 뭐 나는 안 맞는다, 완전 이런 자에 거절한 거랑은 사뭇 다르네요. 그러면. 다르죠, 예.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 바둑으로 치면 양수 겸장이고, 그다음 뭐 체크로 치자면 더블 체이죠. 더블 책, 네. 양쪽 다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동현 보좌관 얘기한 대로 이번에 얼마나 다시 한번 부각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되던 안 네. 되던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로 어찌됐든 굉장히 좋은 귀국 선물을 하나 받은 건 사실인 거고 예. 다시 정치계에 복귀를 하면서 이제 큰 선물 받은 거고 그리고 실제로 뭐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용산의 입장에서 보면은 카드가 마땅치가 않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겠죠. 예. 왜 용산이 국민의힘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뭐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바깥에 사람을 구하냐 그러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뻔해요, 사실은. 그 뭐 기존에 얘기됐던 사람들 보면은 뭐 이동관, 뭐 이상민, 뭐 장제원, 네. 뭐 이런 분들 얘기를 하면은 또 뭐 불통, 뭐 이런 이미지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 또 있습니다. 뭐 원희룡 장관이나 뭐 정진석 뭐 그다음에 권영세 예. 뭐 의원 이런 분들 얘기하면 합리적인 분들인데 이런 분들하고 또 하려면은 뭐가 있냐면 대통령이 신뢰를 하시는 분들이긴 사실인데 이분들한테 그냥 자율성을 주거나 책임을 줘야 돼요. 예. 근데 그걸 주겠냐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예, 또 있어요. 비윤, 비윤. 예. 반윤을 끌어들이는데 그 정말 불편하거든요. 예. 비윤 반윤을 할 거냐 아니면은 박영선, 양정철을 할 거냐 이런 선택에 가면 차라리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좋지 않겠냐? 예. 여기까지 용산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려면 네. 아까 전에 그래도 야당 후보보다는 아까 이름 거론 안 됐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유승민 경우가 예. 반윤에다가 또 중도를 잡고 색채도 또 대통령하고 각을 두고 있지만 또 능력도 있으신 분인데 네네. 뭐 대통령이 오히려 그런 판단을 해서 유승민 전 의원을 총리로 기용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확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듣기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일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박영선 장관하고 일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나서 보면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야에 대한 뭐 보좌진 분들도 아시지만 예. 정치색이란 게 상당히 이게 지나가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런 말씀 좀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물론 검토된 바 없다라고 대통령실이 얘기는 했지만은 그 정치권에서 그랬잖아요. 이건 여론 떠보기다.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 그 정도면은 여론 떠보기가 성공한 건가요? 그럼요. 성공했죠. 성공했다. 검토된 바 있다. 네. 정치인은 자기 죽는 기사 빼놓고 나오면 아주 좋다 하지 않습니까? 3660님 뉴스레터 K에서 보자 하니까가 최애 코너입니다. 어디서 이런 보석 같은 분들을 섭외했을까요? S급이라니까요. 준 정치인 맞습니다. 다음에 지역 후보로 나오면 꼭 찍겠습니다까지 하시니까 지방선거 때 잘 한번 고려해 보세요. 양당 그 차기 당권 구도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은 일단 새 얼굴, 뭐 젊은 지도자, 아니면 뭐 안정감 있는 사람, 혹은 뭐 비윤의 중진 어느 분이 오는 게 좀 적합하다 보세요. 근데 이제 후보군을 얘기하기 전에 예. 먼저 당은 룰을 봐야 되는데 예전엔 7대 3이었거든요. 당원하고 여론조사하고. 근데 지금 이제 100%란 말이에요. 예, 예. 당원 근데 100%죠. 왜 당원 100%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게 5대 5로 또 바꾸자는 바꾸자, 얘기도 예. 있어요. 근데 오늘 홍준표 시장은 또 아니다 100%로 가자 그냥 하는데 당원끼리 하자. 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5대 5로 되는 상황이 된다면 후보군들이 또 바뀔 수가 있고 또 100%로 간다면 다른 상황이 있어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물에 따라서. 예. 이번에도 뭐 여론조사 보면 뭐 진보 성향이나 중도 성향은 유승민 의원이 1위고 또 보수 쪽으로 뭐 나경원 의원이 1위인데 아마 그런
정당대회 룰을 대한 부분이 결정이 나면 후보군들이 바뀌지 않겠나. 근데 어쨌거나 혁신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국민의힘이 어떤 거냐. 매번 선거 때 지고 나면 회초리를 받는다 하는데 비유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항상 공부 좀 함해 보려고 뭐 수학의 정석 빨간 책 빨간 영어 책 펼쳐가지고 1장도 다 못 보고 네. 또 포기했다가 다시 보고 이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할 수 있도록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기 예. 위해서는 아마 좀 혁신적이고 좀 개혁적인 사람들이 좀 당대표로 나와가지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현 부장님,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님 연임 관련해서는 당 보좌관님들 사이에서는 분위기는 어때요? 반반이에요. 반반? 아직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 이제 반반이라고 말씀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 뭐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당위적인 얘기도와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약간 패배감도 있어요. 패배감. 네, 약간 있어요. 그런 이거 반반 맞나요? 열패감. 약간 있어요.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네, 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결국은 지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실제로는 친명 체계가 많이 구축이 되는 상황에서 뭐 박지원 전 의원님도 막 얘기하시고 하시잖아요. 네네. 군불을 깊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냐. 결과적으로는 그런 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당원 당규상의 연임 금지 규정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실제로는 연임하신 분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 여태까지 행보를 봤을 때 그 네. 정도 정치적 부담감은 넘어서서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그 대선을 바라본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현욱 부장님, 지금 개혁신당은 5월 전당대회 열고 새 지도부 구성한다, 이게 계획인데요. 일단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당선인 세 분은 도전 안 한다 당대표에 하셨고, 그러면은 어떤 인물들이 있을지 싶고, 또 혹시 조홍천 의원님도 당대표에 도전하시나 싶기도 하고요. 조홍천 의원은 당대표 도전 안 합니다. 안 하시고요. 네, 안 하고 오. 뭐 기존에 이제 뭐 최고위원 했던 예. 분들도 있고 뭐 당에 뭐 허은하 수석 대변인도 있고 김용남 정책위 의장도 있고 뭐 네.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여러 세력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당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당 추스리고 나면은 뭐 도전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대 룰만 지금 확정 지은 상태고 네.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5월 한 20일 정도까지 네네. 저희가 다 지도부를 선출할 것 같아요. 예. 당명은 한국의 희망으로 돌아가나요? 지금 현재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된 건 없는데 예. 새로운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마지막 질문요, 김조한 비서관님,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네.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거취 뭐 이런 거 좀 제가 바뀌어서 측근이 아니라서 예. 그걸 알면 참 좋겠는데 예. 근데 지금 뭐 홍 시장께서 워낙 까고 계셔가지고 예. 좀 문제가 비판을 하고 비판하고 계셔서 그런데 지금 뭐 보좌관님들 아시겠지만 국회 앞에 예. 전부 다 응원하는 화환이 꽉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등판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 옷을 좀 벗어야 된다. 때를 벗어야 되고 이제 진짜 정치인으로 좀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아마 등판을 준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계신다고 보면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775님, 인천에 사는 주부입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면서 1라디오 켜놓고 오늘 화제는 뭐가 있나 듣습니다. 주부니까 정치도 좋지만 팥값이 얼마나 또 사과값이 얼마나 떨어졌나 궁금해지네요. 장수 프로 되시길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범 선임비서관, 이동현 보좌관, 조현욱 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사이 서울 시내 간선도로 이동량이